이른 새벽을 여는 경남 고성의 경매장 풍경입니다. 막 제철이 시작된 전어에 문어까지 참 볼만하죠. 그런데 오늘 이곳의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한창 제철 최고의 시즌이죠. 네, 바로 여름바다를 들썩이게 만드는 갯장어입니다. 넘치는 힘과 뭐든지 덥석 물어버리는 사나운 성질. 하지만 그 거친 모습 뒤에 보드라운 속살을 감추고 있는 반전 물고기 갯장어. 게다가 갯장어는 더위에 지친 기운을 북돋아주는 힘의 원천이니 이만하면 이 여름바다의 주인 맞습니까? 자, 오늘은 짙푸른 남해의 기운찬 장사 갯장어를 만나러 떠납니다. 푸른 바다에 점을 찍듯 놓인 섬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아,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만 있고 이렇게 이게 무슨 발자국일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공룡입니다. 네. 이 경남 고성은 공룡 발자국이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유명하죠. 이것을 보고 있으니 왠지 고성은 1억 년 전 백악기의 기억을 품은 아주 신비로운 고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흔적을 따라서 그 족적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곳엔 아주 유명한 것이 또 하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여름바다를 들썩이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고성에서 공룡 발자국만큼 유명한 것. 바다에서 꼬박 밤을 새고 들어온 배에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고성 앞바다에서 잡아들인 갯장어로군요. 여름면 이 녀석들의 인기가 대단하다죠. 부산 가서 수족관에 이어가지고 선별해가지고 일본 가고 일본은 서울 올라가고. 아, 일본으로도 가고 거의 한 90%가 일본 가요. 포구에 배가 들어오면 바로 차가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사들인다니 그 몸값이 참 귀합니다. 시장 한켠에서도 흥정이 벌어졌군요. 경매받은 갯장어를 파는 아주머니들의 단짝장인 셈이죠. 정말 더 이어라고만. 아이고 참말로. 참말로가 어디든 참말로가. 아이고 없시라. 내가 그만 항상 싫었다.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려는데 이거 싸움인지 흥정인지. 우리도 돈 원어치 사야 안 되겠어. 우리 돈만치 사야 되겠네. 만원치가 되겠나. 그런데 낭패입니다. 궁리하는 사이에 눈앞에서 갯장어를 놓쳐버렸군요. 두 사람 할 수 없이 시장 안을 뒤집니다. 과연 구할 수 있을까요? 아하, 다행히 반가운 녀석들을 만났네요. 키로는 얼마입니까? 키로는 요거는 25,000원이에요. 요거는 15,000원. 장어 사가지고 가서 할머니들 올해 여름 덥고 하니까 국도 끓이 드리고 구워도 드리고 뭐 그러려고요. 마을 분유회장을 맡고 있는 말립 씨가 갯장어를 찾아 헤맨 이유가 있었군요. 야트막한 돌담이 정겨운 학동 마을이 두 사람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학이 품고 있는 마을이라는 뜻의 학동마을. 마을을 감싸고 있는 돌담길이 참 아름답네요. 골목에 돌담들만큼이나 푸근한 것이 이 동네 인심입니다. 뭐든지 함께 먹고 나누는 것이 일상인 사람들이죠. 나무 좀 해다 줄여서 찌개 짊어지고 가서 나무. 오늘 이 동네 아주머니들이 맛있는 거 해드린대요. 몰라, 내가 먹어봐야 알지. 내가 알 수가 있는. 맛이 시킨 거 못 시킨 거. 말은 그렇게 했어도 이 갯장어를 보면 생각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갯장어를 꺼내더니 소주부터 붓네요. 왜 그럴까요? 술을 보면은 마취가 돼가고 사는 것 죄가 있으면 죽은 뜻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잡는 거예요. 뭐든 덥석덥석 물어대는 갯장어를 손질하기 위한 나름의 방법이로군요. 마취를 시키고도 손질은 남자들의 몫입니다. 나는 그때 여기. 손질을 끝낸 갯장어를 석쇠에 올립니다. 숯불로 구이를 할 참입니다. 8월의 갯장어는 몸에 기름이 꽉 차 그 맛이 더 부드러워지는데요. 이 불포와 지방산이 원기 회복에 특히 좋다죠. 양념은 초벌구이 후에 발라야 한답니다. 양념을 같이 발라갖고 보면은 양념이 타잖아요. 양념이 먼저 탑이죠. 탑이니까 고기를 1차 익혀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바로 먹으면 돼요. 마을 사람들의 코를 자극하는 갯장어 구이가 완성됐습니다. 호박잎 쌈과 그 궁합이 좋답니다. 그거는 씻어서 썰고 고사리도 한번 헹궈가지고 썰고. 이번엔 마을 어른들을 위한 갯장어 탕을 끓이려고 합니다. 부지런히 심부름 중인 연정 씨는 이 마을에서 가장 막내랍니다. 그런데도 손끝이 제법 야물죠. 어른 모시러 시댁이 여기에요. 아, 시댁이 여기여서. 네. 내려오신 지는 얼마 정도 되셨어요? 3년이요. 3년이요? 네. 동네 어르신들도 너무 좋고 되게 좋아요. 진짜 잘하고 요즘은 이런 메뉴가 없습니다. 엄마 아버지한테도 너무 잘하고 진짜 잘합니다. 부지런하고 요즘에는 시부모들 다 싫어하잖아요. 며느리들은 제일 좋아하는 식사 들어가는 거 먹지도 안 한다는데. 한번 삶아낸 갯장어는 일일이 손으로 살을 발라내야 합니다. 잔가시가 많아서 손질이 더 힘들죠. 잘 발라진 갯장어 살을 넣고 토란대와 배추, 고사리에 숙주까지 넣어 푹푹 끓여줍니다. 이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야 갯장어탕이 완성됩니다. 유모차 부대가 출동했네요. 갯장어탕을 이자나 저자나 기다린 분들입니다. 더운데 한이랑 다 수고만 했어요. 어른들도 다 모였으니 가마솥 뚜껑이 열립니다. 올여름 더위와 싸우느라 고생한 마을 어른들을 위한 귀한 음식입니다. 무엇이든 함께 나누어 먹기를 즐기는 학동마을에선 갯장어가 제철을 맞으면 이렇게 갯장어탕을 가마솥 가득 끓여 나눠 먹는답니다. 아이고 나보다 욕봤어요. 고생했어요. 기린다고 수고했습니다. 우리 잘 먹었어요. 내년에 우리가 할게. 올해 젊은이들이 했으니까 내년에 우리 우리 할게. 비대면 내년에 이런 기회가 좀 우리가 나만 사람 잘한다.
고성은 기름진 땅 덕에 쌀이 좋기로 유명하고 넉넉한 바다까지 품고 있습니다. 남해의 한류 수도와 맞닿아 있는 고성의 앞바다 자란마는 남해의 청정해역으로 손꼽히죠. 덕분에 사시사철 자란마는 다양한 어종의 생선들이 난답니다. 벌떡개라 불리는 민꽃게도 통발을 던지기만 하면 나오는 곳이 자란마이고요. 요즘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문어도 한참 때가 되면은 2kg가 넘는 놈들을 쉽게 잡을 수 있답니다. 막 제철을 맞은 전어도 자란만을 들썩이게 하는 녀석들이죠. 그러니 고성의 바닷사나이들은 사시사철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바다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35년째) 바닷바람을 맞아온 구상미 씨도 오늘 어김없이 배를 탔습니다. 자동으로 만들어가지고 옛날에는 일 안 했어. 옛날에 손으로 가지고. 30년 넘게 배를 탔지만 여전히 종잡을 수 없는 것이 바다입니다. 오늘은 만선을 할 수 있을까요? 드디어 첫 개시로군요. 갯장어가 힘차게 벌떡이며 올라옵니다. 연신 올라오는 갯장어에 구상회 씨도 손이 바빠집니다. 태풍 보고 나면 너무 많이 잡고. 태풍 지나고 나면 좀 더 많이 잡혀요. 갯장어는 겨우내 제주도 근해에서 겨울잠을 자고 봄이 되면 산란을 위해 남해안 일대의 청정바다로 올라옵니다. 통발에 절대 들어가지 않아 일일이 준학으로 잡아야 하는데요. 이빨이 날카롭고 무엇이든 잘 물어서 일본에서는 문다는 말에서 유래한 하모라고 불린답니다. 자산어보에도 갯장어는 견아리요, 즉 개의 이빨을 가진 장어라고 칭하고 이빨이 매우 단단하여 사람을 잘 문다고 적혀 있습니다. 갯장어는 계절고기는 계절고기라 5월달에 나가 11월 중순 되면 그 겨울 잠자로 들어가. 계절고기고 바나무는 사철고기고 건강하고는 사철고기. 이 갯장어가 귀한 몸값을 자랑하는 이유가 있었군요. 아무 때나 맛볼 수 없는 것이 갯장어입니다. 바다장어 중 갯장어는 이빨이 가장 날카롭고 성질이 사납습니다. 흔히 꼼장어라 부르는 먹장어는 쫄깃한 식감 덕에 연탄불에 구이로 즐기는 녀석들입니다. 안하고라 불리는 붕장어는 갯장어에 비해 이빨이 작고 사철 볼 수 있으니 비교가 되죠. 자란마는 사시사철 파도가 잔잔하고 물이 따뜻해 갯장어가 서식하기에 좋은 곳이랍니다. 수온과 물때에 까다로운 갯장어에게 최적의 장소인 셈이죠. 고단한 하루가 끝나고 배가 항구로 돌아오는군요. 고성의 바닷사나이들이라면 갯장어 손질쯤은 능숙하겠죠. 하지만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워낙 잔가시들이 많아 웬만큼 갯장어를 다뤄본 사람들이 아니면 손질이 어렵다는군요. 이 전량 큰 뼈만 빼고 나면은 좀 더 잔잔한 뼈로 이루어졌어. 그렇기 때문에 잘게 썰어야 잔잔한 뼈가 없어지거든. 못 느끼거든.
그야말로 갯장어 사비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만 갯장어 뼈를 손질해낼 수 있습니다. 남편이 회를 뜨는 모습을 보고 부인 수견 씨의 칼이 도마에서 경쾌하게 춤을 추네요. 여름철 입맛을 살려줄 새콤달콤한 갯장어 회무침입니다. 수견 씨에게 회무침은 추억의 음식입니다. 일본으로 수출하고 남는 거 상품 조금 미달되는 거 그거 갖고 빼기 갖고 회로 무치 갖고 해병대 고성 해병대 그 식구들 오면 한 달에서 이렇게 무치 갖고 주고 그럼 그때부터 억수로 맛있다고 그러대요. 별다른 양념도 없이 고추장에 쓱쓱 비벼 회무침을 만들면 뚝딱 먹어 치우던 젊은 장병들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이번에는 회를 뜰 때와 손질법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껍질을 벗기지 않고 등 쪽부터 칼이 들어가는군요. 동네 어른이신 강행봉 씨도 함께했습니다. 보자. 여기서 딱 이로 떠라, 이걸 떠라. 그걸 떠가지고 딱 잡히면 자꾸 나. 옳지 잡히면 원래 이리 하는 건데. 그래서 딱 떨어져 나온다. 알고 보니 이분이 갯장어 손질의 고수였군요. 역시 세월은 그냥 흐르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갯장어 한 토막에도 담겨 있습니다. 경륜이 말하지, 경륜이. 오랫동안 세월 그저 흘러와도 우리 노하우고 이동 뭐 별을 오래 하면서 이게 이제 이 만드는 경험 갖고 하는 거지. 아무나 못해요. 요리사라고 해서 이걸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오랜 세월이 쌓인 음식, 갯장어 통탕을 만들려 합니다. 고성배 사람들이 밤새 갯장어를 잡으며 먹던 음식입니다. 경상도의 음식답게 양념은 최소한으로 하고 맑게 끓이는 것이 특징인데요. 여기에 꼭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경상도에는 방아잎이 안 들어가면 안 돼. 우찌방은 향이 싫어서 안 넣는다 하더라고, 서울 저쪽으로. 요 경상도 이쪽은 방아잎이 안 들어가면 음식이 안 돼. 독특한 향을 내는 방아잎은 비린내를 없애주는 역할도 합니다. 재료 본래의 맛을 살린 맑은 국물이 주를 이루는 경상도에서 비린내 제거에 효과적인 방아잎은 꼭 필요한 재료입니다. 다 됐나? 와, 멋지 됐네. 부엌 근처도 오지 않는다는 경상도 남자도 이 냄새에는 재주가 없나 봅니다. 바로 친. 이준아, 예? 네. 아이 맛보다 더 먹겠다, 야. 와, 멋지게 기른데. 잠깐에서 이리 올 수 있게 좀 땡겨. 으슬으슬한 밤바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 먹던 그 갯장어 탕입니다. 이 뜨거운 국물 한 그릇에 허기진 배를 위로하고 뱃사람들은 밤새 춘악을 끌어올렸겠죠. 본래 포교항은 갯장어 일본 수출 전진기지였습니다. 그 고기들을 갖다 요 포교항에 이제 가 와가지고 무역선이 있어가지고 수출했지. 그래서 이 원조 마을이다. 이 고기를 이따 집밥을 씌워 놓으면은 일본에서 무역도 배가 요 와가지고 이제 배를 싣고 일본을 발행하고 이랬지. 그래서 일본과 지리적인 위치가 가까웠던 고성은 1930년 때부터 갯장어를 잡아 전량 일본으로 수출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체 어획량 중 80%를 수출할 만큼 고성 갯장어는 일본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때보다야 덜하지만 지금도 포교항은 갯장어잡이 배들로 붐빕니다. 배들이 많으니 다른 생선들도 쉽게 구경할 수 있는데요. 갯장어와 함께 준하게 걸린다는 성대입니다. 이 녀석은 생긴 것만큼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바로 울음소리입니다. 들리십니까? 새벽 3시에 나가가지고 아침에 3시에 나가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를 물으면 고리 아프다. 나이 71. 이른이 넘은 나이에 밤샘 조업이라니 참 대단합니다. 이건 역시 펄떡이는 갯장어의 힘일까요? 가만 인사. 그런데 포교항에서는 할머니들도 쉴 새 없이 바쁩니다. 준학을 손질하는 중이라는데요. 이를테면 할머니들의 아르바이트인 셈이죠. 요게 한 갭끼리 뭐 4,000원. 이거 이제 여름이면 항상 이 일 하시는 거예요? 잠깐 2달. 여름 되면 2달이요? 항상 여름 이거를 해줘야 짝을 잡는다 이거. 보통 한 바구니에 준학 120개가 들어있는데요. 준학줄에 일일이 바늘을 꿰어 다시 조업을 나가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거랍니다. 요즘은 이 작업선들이 좀 편합니다. 이 받아서 해갖고 갖다 주면 가세에서 이리 정리를 해가 주거든요. 옛날에는 정리해 주는 사람이 없어갖고 갔다 와갖고 잡아가 온 사람이 정리를 해요. 잠도 못 자고. 몇 마리 해야 되노? 3마리면 되나? 3마리만 하면 된다. 아, 됐다. 배가 드나드는 곳에서 일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부수입도 생기게 마련이죠. 자, 됐습니다, 할매. 자, 할매 자, 다 들고 가시오. 미역이 맛있기끼리 소이. 오늘은 시원한 미역국을 끓일 양태를 얻었습니다. 시원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인 양태는 미역과 궁합이 잘 맞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옥돔을 넣고 미역국을 끓인다지만 경상도는 양태 미역국을 자주 먹죠. 여기에 꼭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동네는 전통이고만 멸치젓갈 간장입니다. 간장을 하니까. 여기 그런 게 여기 간장. 옛날 조선 때부터서. 사실 강선희 씨는 어릴 적 어머니의 손맛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컸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형제가 많아서 못 먹고 살아서 우리 엄마가 부산을 이세를 갚이가 없었어요. 내 몰래 이세를 갚이가 없어서 이웃에서 누가 부산 갈래 엄마 찾으러 갈래 해서 7살 먹었을 때 황서 경주로 걸어갖고 경주서 9살까지 살다가 부산을 또 꼬이갖고 부산에 왔거든요. 부산에 와가지고 19살까지 살았네. 7살 어린 나이에 하루 종일 걸었던 그 길을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납니다. 엄마만 만나면 그 길은 끝날 줄 알았는데 모진 세월 걸어야 할 길은 끝이 없었습니다. 인생이 그런 것이겠죠. 이 모퉁이만 돌면 끝이겠거니 하고 걸어도 또 다른 길이 나옵니다. 그 길이 우릴 지치게도 만들고 기운나게도 만듭니다. 어릴 적 어머니의 손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자란 선희 씨는 자식들만큼은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그리워할 어머니의 손맛을 남겨주기 위해 무던히도 애썼습니다. 제철이면 늘 상에 올리던 갯장어 찜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새끼들 죽기라고 이래 말려놨다가 이런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이래가 오늘 이래가 쪄봅니다. 반찬하려고. 일본에 팔기만 하면 돈이 되는 갯장어는 함부로 먹을 수 없는 귀한 생선이었습니다. 그나마 맛을 볼 수 있었던 건 죽어서 상품 가치가 없는 갯장어들이었죠. 그 죽은 갯장어를 말려 찜을 해주면 아이들은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 갯장어 찜은 선희 씨가 자식들에게 물려줄 추억의 음식입니다. 그녀가 빠뜨리지 않고 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갈치젓갈입니다. 아, 맛있겠다. 경상도 해안가에서 주로 먹는 갈치젓갈은 푹 삭혀서 거기서 나오는 젓국과 함께 먹는 것이 특징입니다. 2년 삭힌 있어요. 2년. 작년에 담았으니까. 냄새가 잘 삭혀진 것 같아요. 아, 참 맛있다. 잘 삭혀진 갈치젓갈은 가진 양념을 넣고 무쳐서 비린내를 없애줍니다. 쿰쿰하지만 깊은 맛을 내는 갈치젓갈이 선희 씨의 삶을 닮았네요. 안무바람 맛있다. 맛있네. 샀나? 응? 아니 내 담아놓고 나온 거야. 맛있네. 맞네요. 생채기 난 가슴에 소금을 뿌린 것처럼 아픈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소금이 갈치를 삭히듯 그녀의 아픔도 세월로 삭혀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러시는데 씨가 방해가 안 될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이거 어르게 갯장어입니까? 가운데 있는 거. 예. 체린 것도 먹어야지. 갯장어 많이 잡수있어. 많이 잡수고. 많이 잡수면 힘이 많이 난답니다. 많이 잡수 있어. 구수하군요, 생선 맛이. 네, 경상도의 투박한 밥상을 받으니 평생 바닷바람을 맞으며 산 사람들의 거친 삶이 보이는 듯도 하더군요. 온몸으로 세상과 부대끼며 살아온 그 힘도 또한 느껴집니다. 아까 쏘는데 손이 내 2배야. 아, 여기에. 사모님도 이렇게 손이 굉장하시잖아. 좀 잡아봐요. 바다 나가면은 부인도 남자 일로 같이 하고 남자도 부인 일로 하고 같이 어울려 같이 하기 때문에 손이 다 억색이 되지. 그러니까 해지고. 저 여기 여성분들이 참 훌륭한 분들의 모두가 가사에 모두 나가서 일하시고 남편하고 똑같은 어려운 일들을 다 겪으시니까 억세진 손만큼이나 고단한 세월이었습니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울기도 많이 울었지만 그래도 자랑만은 이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란만을 사랑했던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한국학의 거장 김열규 교수의 집입니다. 한국학 연구에 평생을 바친 그가 고향 고성으로 돌아와 작년 10월 눈을 감을 때까지 머문 곳입니다. 왼쪽 벽에 사진을 네. 아십니까? 지가 선생님 가신 다음에 분양을 못했습니다. 오늘 지금 고성 들어와서 인사드리고 간다고 인사 왔어요. 편안하시죠?
봐봐. 이 사진은 옛날 사진. 제브람사하고 찍은 사진. 김열규 교수와는 저도 인연이 깊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은사이신데 가시는 길에도 못 배워 늘 마음에 남았다가 이제야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저희를 사랑해 주셨던지. 한번 선생님이 이렇게 내다보시면서 이 자람 여기를 좋아하셨다고 해서 오셨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고향이 고성이지만 특히 이곳에 대한 자란만에 대한 그 애착심이 워낙 강하셔서 이 자리에 틀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네. 깎아머리로 만났던 은사의 빈자리에 귓머리가 허옇게 센 제자가 앉았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그가 그토록 사랑하던 자란만을 봅니다. 하루에 2번씩 어김없이 들어서고 나고 나서고 드는 물을 쳐다보며 나는 어디로 났다가 이제 여기 자란만 굽두리에 들어있는 것이냐고 자신에게 묻는다. 난 것은 내 뜻이 아니었으니까 그렇다 쳐도 들기는 스스로 작심한 것이니 기와이면 제 물때에 맞추어서 제때에 돌아든 것이기를 바라고 싶다. 제때에 제자리로 돌아드는 것, 나이 들수록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처서가 내일 모레입니다. 갯장어는 여름이 제철이라지만 고성 사람들은 이렇게 벼가 익어갈 무렵에 갯장어가 더 맛있다고 합니다. 기름이 꽉 차고 살이 오르기 때문이죠. 여의주 씨도 이 무렵에 갯장어 맛을 잘 알고 있습니다. 희주 씨는 시댁인 사천에 왔다가 자란만 풍경에 반해 3년 전 고성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거는 취나물 중에서 참치예요. 보드란 거는 그냥 뭐 무쳐서 드셔도 되고 겉절이를 해서 드셔도 되고 전이나 튀김 뭐 이런 것도 다 좋고요. 요리에 관심이 많은 그녀는 특히 그 지역 특산물로 새로운 음식 만들기를 즐긴다는데요. 오늘은 고성의 특산물인 갯장어와 참치로 음식을 만들어 보려고 한답니다. 어떤 음식이 탄생할지 기대가 됩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취나물 따왔어요. 맛있는 것 좀 해 먹으려고. 많이 뜯었네. 네. 부드럽다. 부드럽죠. 비 맞아서 취나물이 너무 좋아요. 그렇네. 새파란 것이 참 싱싱합니다. 취나물 가지고 못하는 요리가 없다. 장아찌도 해먹고 전도 해먹고 튀김도 해먹고 나물도 무쳐먹고. 음식에 대한 그녀의 관심은 어려서부터 남달랐습니다. 관심이 많으니 솜씨도 좋았죠. 백화점에서 전단지가 이렇게 날라와서 배추를 세일한다고 하니까 10포기에 얼마 이렇게 하니까는 혼자 차도 없는데 학생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추를 낑낑대고 10포기를 사와서 김치를 담갔어요. 사령니하고요, 찹쌀. 그녀가 오늘 하려는 것은 참치를 넣은 갯장어 죽입니다. 갯장어 뼈로 육수를 내고 찰현미와 갯장어 살, 채소까지 넣어 끓이니 이만한 보양식이 없겠군요. 갯장어는 단백질이 풍부해 환자의 회복식으로 특히 좋답니다.
색깔 있는. 비타민 C가 엄청 많네.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음식 베풀기는 더 좋아하는 법이죠. 영순 씨와도 그렇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잠때 되면 사모님 이래 사장님 이래 오세요 이래 같이 먹고 잠도 먹고 밥도 먹고. 힘들게 일하고 와서 내 밥상 차려주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시골 농가에는 여자들이 다 밭일도 해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음식도 하셔야 되는데 제가 가장 쉬운 거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 음식을 이제 서로 나누면서 정이 쌓는 거죠. 손 하나 까딱하기 싫을 때 맛있는 음식을 해주니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정이 음식정이라는 걸 희주 씨는 알고 있었군요. 음식에 곁들일 소스에도 멸치 액젓이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갯장어를 촘촘히 칼집을 내어 살짝 데쳐냅니다. 장어 넣고 데친 갯장어와 여러 채소들을 넣어 무쌈마리를 만들려는 것인데요. 부드러운 갯장어 살과 아삭아삭 씹히는 채소가 잘 어우러집니다. 맛있겠다. 갯장어를 이용한 새로운 음식들을 개발 중인 희주 씨. 맛도 좋고 모양도 예쁜 갯장어 무쌈마리도 그중 하나입니다. 어서 오세요. 이장님도 오셨네. 맛있는 거 하네. 물에. 요거네요. 한번 물에. 아이고 맛있는 거 하는 줄 어째 소문이 났는갑네 거기까지. 이게 갯장어 육수하고 동치미 국물하고 섞어놓은 물에다가 설탕도. 사실 무뚝뚝한 경상도 사람들 마음을 열기가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다 보니 어느새 마음이 열렸습니다. 싹싹하고 고마워. 할매 마요 구고 오고 지냈지 뭐. 할매 여기 와서 좀 쉬어 가세요. 싸고 그러고 이제 정이 많이 갔지요. 아직은 막판 더위가 가시지 않았죠. 역시 여름엔 시원한 물에 만한 것이 없습니다. 잘게 썬 갯장어 회에 살얼음 동동 뜨는 육수를 넣으면 그 찬 기운에 회가 탱글탱글해져 그 맛이 더 좋답니다. 한 그릇 후루룩 마시듯 먹으면 그 맛이 곧 바다의 맛입니다. 희주 씨의 손 참 크기도 합니다. 자, 회장님 내가 하나 싸줄게. 어쩌면 희주 씨가 그토록 요리를 좋아하는 것은 바로 이 흐뭇한 웃음들을 보기 위해서일지도 모릅니다. 난 요리사가 우리 동네 이사를 와서 너무 좋아요. 맛있는 거 먹어서 내가 좋아서가 아니고 배우기도 하고 얻어먹기도 하고. 우리 동네 있을 때 이런 거 생긴 안 해도 그러면. 와, 저 봐라 저봐 또 딴소리 한다. 맨날 묵은 건 다 어디로 갔노? 얼마 언니도 오늘 이거 이제 비워가지고 집에 가서 맛있는 많이 해두라. 네, 해드릴게요. 고성은 백악기 시대의 퇴적층도 많은 곳입니다. 이 퇴적층이 이렇게 많으니 이게 다 역사죠, 역사. 여기부터 꼼꼼해요. 아이고. 제가 여기 왜 들어가냐면요, 좀 어둡습니다. 이 자산어보에 보면 옛사람들은 그 갯장어가 뱀이 변한 물고기고 또 바로 이런 동굴에 여러 마리가 모여서 다시 뱀으로 변한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그만큼 모양이 또 흉측하다고 잡히면 먹지 않고 그냥 버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뭐 없어서 못 먹을 만큼 귀한 대접을 받고 있으니 그 신분상승이 참 재미있죠. 이제 좀 자상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뱀이 진짜 나올 것 같아요. 지가 얘기를 해놓고도 어스러스럽니다. 항구에 또 다시 배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고기 많이 잡았네. 없습니다. 얼추가 배 한 50kg 된다. 지난 밤을 꼬박 새워 잡은 갯장어가 수조 한가득이고요. 몸은 피곤하지만 만선으로 돌아온 어부는 어깨에 절로 힘이 들어갑니다. 금빛 색깔이 잘 나죠. 많이 금빛 색깔이에요. 이 날카로운 이빨에 손을 물려가며 낚아올린 갯장어입니다. 수조 한가득 갯장어가 들어차 있으니 밤새 졸음과 싸우며 고생한 보람이 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야, 이 아들 장어가 춤을 넘실넘실 추고 있네요. 보기에는 참 평화로워 보이는데. 처음 만져볼까요? 예. 제철에 묵니다. 문다고 그러세요? 예. 저 어제 요리 물 있다니까. 이게 물신 거구만. 이어서 요만큼 물었는데. 네. 저희들이 원래 잘 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잘 안 나는 사람은 엄청나게 오래 가요. 아이고는 고기 많이 잡았나? 억수로 잡. 300kg 잡았나? 150kg. 아따 많이 잡았다. 갯장어잡이 어부에게 시집와 반평생을 준학을 손질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을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내고 나니 이제 아들이 갯장어잡이 어부가 됐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준학 바늘과 함께할 운명인가 봅니다. 사는 동시에 내주지 저것도. 니이래도 노명도면 못하는지. 그러나서 정신없이 못나요. 말은 그렇게 해도 준학 손질은 이제 할머니의 몸이 기억하고 손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아들과 며느리가 나란히 가마솥 앞에 앉았습니다. 콩놈하고 그다음에 우리 뼈하고 머리하고 그래 같이 넣어야 한맛도 나고 너무 이거 통놈을 다 해버리면은 뚝뚝해 갖고. 갯장어의 뼈와 머리, 통갯장어를 여러 마리 넣고 4~5시간 푹 고아내는 곰국입니다. 4대째 갯장어를 잡고 있는 이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보양식이랍니다. 우리 아가 그 따지가지고 그래 있으니까 어서 놨으라고 차서고 놨어. 이래 해가지고 빙 요만 빙 2병 해갖다 줬거든. 그래가지고 일주만 간 게 따나가 대피더라고. 무한 아가 이리 대피더라고 아가. 그래 그때 너무 좋은 걸 알았고. 할머니의 시어머니 또 그 시어머니가 끓이던 곰국을 이제 할머니의 며느리가 끓이고 있네요. 곰국 한 그릇에 몇 년의 세월이 녹아있는 것일까요? 뭉근하게 끓여 죽처럼 된 뼈와 머리는 채로 걸러냅니다. 그렇게 한참 끓여내면 사골국처럼 뿌연 갯장어 곰국이 완성되는 것이죠. 이 집에서는 특히 찬바람이 불기 전
이 갯장어 곰국을 꼭 먹는다고 합니다. 갯장어가 특히 폐질환에 좋다고 하죠. 이번엔 부부가 나란히 칼을 잡았습니다. 회를 뜨는 모습이 여느 회 뜨는 모습과는 좀 다르죠. 네, 샤브샤브를 할 회를 뜨는 중이랍니다. 우리가 절단하면서 느낌으로 자르는데 그 느낌이 이제 칼이 이제 껍질 부분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어렵죠. 아무래도 많이 잘라버리면 껍질이 같이 잘리고 이러니까. 샤브샤브용 갯장어는 근육이 살아 움직일 만큼 싱싱해야 한답니다. 자, 이 맛있게 한번 해보세요. 샤브샤브가 오셨네. 네, 오늘 막 한참 만에야 손질이 끝났습니다. 샤브샤브를 할 때도 갯장어 곰국을 육수로 쓰는군요. 자, 이제 갯장어를 넣습니다. 갯장어 샤브샤브는 갯장어의 흰살이 꽃을 피우듯 살짝 부풀어 오를 때 꺼내야 한다죠. 그래야 꽃잎처럼 부드러운 갯장어의 참맛을 느낀답니다. 얼굴 인상이 좋았는데 졸졸 따라다니고 근데 술 먹어도 남자는 저 정도 먹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따라다녔어요. 아니 구두에 피가 나도 따라다녔는데 뭐 따라다니시느라고 그 구두를 신어가지고 안 된게는 나중에 벗어갖고 이렇게 들고 처음 정말 마음에 드시구나. 아, 고맙지. 젊었을 때는 매력이 있었지. 이제 나이 들고 이러니까 매력도 사라지고 이제 뭐. 그렇게 남편에게 한눈에 반한 경숙 씨와 자신을 졸졸 따라다니는 부인이 귀엽기만 했던 재득 씨. 천생연분 두 사람이 만났으니 힘들어도 늘 행복했습니다. 여보, 나 해보자. 무뚝뚝하기로 유명한 경상도 남자도 녹여버리는 갯장어 샤브샤브. 그 맛이 궁금합니다. 이번엔 좀 특별한 음식을 보여준다는데요.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갯장어 내장입니다. 된장을 푼 육수에 내장을 삶아내면 그 고소한 맛이 특별한 풍미를 준다고 합니다. 산지에서나 맛볼 수 있는 귀한 음식이로군요. 근데 80이신데 예. 머리 쓰시는 거 보니까 대단하시네. 아마게 난 속으로 하모를 많이 잡숴서 그런가. 안에다가 찍어 드시면은 기름 소스가 어른이 먼저 먹는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냥 먹으니까 그래 맛은 있는데. 여기 밑에. 맛있는 건 역시 서로 먹여주는 것이 제 맛입니다. 내가 지금 가족이 얼마나 좋아요. 어머니의 교육을 받아서. 아, 이사장 좋지. 얼굴 봐야 항상 웃는 얼굴로 이러고 있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의 표정이 좋아요. 그런데 만남의 끝에서 제가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무슨 노래를 하신다고? 제목을 몰라요? 네. 야자석 그늘 밑에서 야자석 그늘 밑에서 둘이서 놀던 그때가 둘이서 노래하던 그때가 뿌여진 내 눈앞에서 애꿎은처럼만 차낸다. 지금은 추억만 남았나. 창밖에 비둘기 소리
울고만 있구나. 저 남쪽 바다에서 실려온 노래 선물 잘 받으셨습니까? 호교항이 일본 무역선들로 북적이던 시절은 자란만의 추억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밤새워 갯장어를 끌어올리던 고성 뱃사나이들의 뚝심은 오늘도 이어져 저 바다로 향합니다. 그 1억 년의 기억을 품은 그 공룡 발자국 화석에서 그게 아마 이제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돌담길까지 고성은 참 돌과 인연이 깊은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 이 고성 바다 사나이들의 지치지 않는 뚝심은 그리고 단단한 돌덩이를 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그리고 그 힘은 바로 이 여름바다에 펄떡이는 갯장어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